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률 시간, 변호사 정희경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영상 저작물, 즉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이고 다른 크리에이터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내 컨텐츠에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리뷰하시는 분들은 채널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도 유용한 다른 영상을 일부 따와서 자기 컨텐츠에 인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간에는 이런 소문이 떠돕니다. 저작권이 있는 영상이라도 1분 미만으로 사용하면 괜찮다. 아니다. 30초 미만이다. 3초가 안 걸리는 건 괜찮다. 다 필요 없고 음소거를 하면 괜찮다.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유튜브 로직에 걸리더라. 영상의 크기를 바꾸거나 반전시키고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답은 모두 거짓입니다. 영상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아까 말한 내용들이 들어간 법리 자체는 전혀 없고요. 단 1초를 인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음소거를 하거나 속도 조절 이런 문제는 이제 유튜브의 저작권 위반 그 알고리즘을 피하는 방법일 뿐이고요. 그것마저도 요즘은 점점 알고리즘이 강화되고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눈속임으로 저작권을 피해가는 방법은 당장의 구독자 수나 조회수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작자로부터 궁극적으로는 신고를 당한 순간 컨텐츠가 잘린다든지 정지를 당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퇴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키운 채널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되지 않은 영화나 다큐멘터리의 자막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 또한 저작권자가 어느 나라에 어떤 판권을 가지고 언제 진출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영화 내용을 요약하여 짜집기 영상을 만드는 건 역시 저작권자의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성 유지권이란 것은 타인의 저작물에 마음대로 변형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유튜버들이 1, 2초 정도 짧게 재미난 클립들을 사용하는 것, 방송사나 영화사가 굳이 문제를 삼지는 않지만 문제를 삼으면 저작권 위반으로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오는 영화 리뷰 컨텐츠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광고 후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인데요. 원래 미국의 저작권법 판례에 등장하는 개념이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이 공정이용을 도입한 그런 조항들이 예외 사유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보면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건 괜찮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숙제로 낸다든지 논문에 연구 목적으로 게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정 이용에 관한 조항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그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에 따라서 이용하면 괜찮다라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모호한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의 성격, 그리고 인용의 방법, 그리고 인용의 길이, 상업성 여부, 그리고 원래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그 수요를 내가 침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영화 리뷰어들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보통은 이 앞선 그 보도, 비평, 교육, 연구 이 부분에서 이제 비평이 들어간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정 이용에 근거해서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 리뷰어들의 주장에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정 이용에 관한 주장을 법원에 가서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면 저작권자의 협상에서 이용할 것이냐. 당연히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보다는 그 전에 저작권자와 협상을 잘 하셔서 사전이든 사후든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컨텐츠로 인해서 영화 홍보에도 더 도움이 되고 결국 이 영화가 더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입증을 하면은 저작권자의 경우에서는 그래 써라 또는 쓰더라도 이런 범위에서 써라 이런 식으로 허락을 해줄 수 있지만 법원에 가서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공정 이용이라는 것을 입법자가 도대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도입을 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돼요. 근데 과연 입법자가 이렇게 수많은 영화, 드라마, 리뷰 컨텐츠가 생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이렇게 남의 컨텐츠에 얹혀가는 형태의 컨텐츠를 이제 한번 인정을 해주면 이제 앞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사전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미리 허락을 받던지, 아니면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했을 때 그것에 대응해서 나의 콘텐츠가 당신의 콘텐츠를 침해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더 많다라는 점을 입증해서 직접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유튜버들이 훨씬 많습니다. 유튜버들에 관한 판례는 아니지만 우리 판례가 얼마나 엄격하게 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른 하나의 참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방송사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순재 배우의 캐릭터를 조명하기 위해서 그 과거 영상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영화의 장면이 3분 정도 들어갔는데 영화 제작사의 허락을 얻지 않았던 거죠. 이 경우에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겨우 3분이었는데도 말이죠. 조금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리면,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이제 참조해서 패러디를 만들면은 그거는 대부분 허용이 됩니다. 성공한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있을 정도로 다른 영상물의 어떤 구성, 시놉시스, 캐릭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차용해 오더라도 새롭게 표현 방식을 바꿔버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그냥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로 SBS에서 예전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을 했었어요. 미혼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를 이렇게 간을 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TVN에서 방송한 SNL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짝이 어떤 구성을 차용해서 어떤 풍자적인 그런 새로운 패러디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SBS가 이제 TVN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이렇게만 하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런 법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영상 저작권자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허락을 받을 때 음악처럼 뭔가 일괄적으로 신탁을 해서 딱 관리해주는 그런 협회나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개별적으로 그 제작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빠른 답변은 보장 못 드립니다.